서대문구에서 한때 같이 살았던 저희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전국 5천만? 몇 천만까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룸메이트와 함께하는 모든 인구를 위한 방송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룸메이트는 처음이라! 저는 진행을 맡은 늘 긍정적인 따끈이 김규리고요. 전 언제나 현실적인 싸늘이 안건입니다. 자, 오늘 룸메이트는 처음이라 FM 하모니의 룸메라 첫 방송인데요. 첫 방송이니만큼 첫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는 혼자 살기 대 룸메와 같이 살기, 두 번째 코너 내일은 자취왕에서는 룸메이트와 살기 전 체크리스트를, 마지막 코너 우리의 동거 이야기 우동이에서는 왜 우리가 같이 살게 됐는지, 살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저희 방송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림킴과 에디킴이 부릅니다. 룸메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여친도 아닌데 늦으면 불안해져. 밤늦게 톡이라도 좀 날려줘. 은근 신경 쓰여 너란 사람. 관심 땡큐, 간섭 no 땡큐. 우린 매우 가깝지만 조금은 먼 그런 사이라는 걸 알잖아. 불 꺼진 방 쓸쓸한 쓸쓸한 우리 집. 그래 너와 나 우리 사이 Hey roommate. 엄마도 아닌데 생일엔 미역국을. 오늘의 설거지는 네가 좀 해줘. 규칙이 필요해 우리 사이에. 관심 땡큐, 간섭 no 땡큐. 우린 매우 가깝지만 조금은 먼 그런 사이라는 걸 알잖아. 불 꺼진 방 쓸쓸한 퇴근길. 캔맥주 2개 땡큐. 가끔 꿀꿀한 내 맘을 용케도 알고 날 살찌운 야식 친구 알잖아. 혼자선 쓸쓸한 우리 집. 그래 너와 나 우리 사이 Hey roommate. 어제 마신 알코올이 날 괴롭혀. 주말내내 둘이서 시차놀이. 세상 제일 격한 동지애를 느껴. 외롭지 않아. 진심 땡큐, 모두 다 땡큐. 우린 조금 멀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가까운 걸 알잖아. 누구보다 서로를 아는 걸. 무섭지 않아. 가끔씩 악몽에 섞여 나를 용케도 알고 꼭 안아준 좋은 친구 알잖아. 누구보다 고마워하는 걸. 그래 너와 나 우리 사이 Hey roommate. 아마 어쩌면 우리 둘은 forever roommate. 저희 룸메라의 첫 곡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림킴과 에디킴의 룸메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첫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 어떤 코너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뭐 다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두고 그 중에서 그나마 나은 선택지를 고르는 게임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 극악의 선택지를 놓지는 않고 적당한 선택지를 놓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네, 이 코너는 원래 뭐 이런 룸메 혹은 저런 룸메 두 룸메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오늘은 첫 방송이니만큼 애초에 혼자 살기 대 룸메이트와 같이 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희 씨는 혼자 살기 대 룸메이트와 같이 살기 어떤 쪽이죠? 저희 방송의 성격인 만큼 혼자 살기라고 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편하게. 그러면 혼자 살기죠. 여러분은 지금 저희의 6년간의 우정이 조금 금이 가는 걸 듣고 계시고요. 이유라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제가 조금 부지런한 편이라서 집안 일이 생기면 전부 정신을 차려보면 다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 약간 건희 씨가 또 깔끔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집안일 분배 문제는 그 청결한 거를 얼마나 잘 그쵸. 거기에 관리를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아니, 예민- 지저분한 걸 그렇죠. 얼마나 잘 견디는 사람의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저 좀 예민하거든요. 여태까지 저랑 살 때는 집안일 분배가 우리 안 되는 편이었나요? 이거는 규리 씨 성격이 한몫을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규리 씨는 죄송하지만 더러워요. 맞아요. 더러운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규리 씨는 인간적이라서 사람이 굉장히 정도 많고 그래서 눈치를 봐요. 아, 맞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제가 옆에서 뭘 하고 있으면 막 안절부절 하다가 옆에 와서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이거라도 할까? 내가 저거라도 할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는 집안일 안 해도 그냥 옆에 와서 눈치를 본다는 행위만으로 저는 그냥 도움이 돼요. 아, 역시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예. 태도가. 근데 이제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엉덩이 벅벅 긁고 있으면 열이 받죠. 아무래도. 네. 하긴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기보다는 룸메이트와 같이 살기인데 집안일은 분배가 안 되지만 여러분 자본은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거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패를 이렇게 들고 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월세는 엠빵이 잘 되다 보니까 저는 월세를 반반 나누는 것만으로 너무 이득이다. 거기서 너무 많은 것들이 금융치료가 또 된다. 이런 편이었고. 저는 대체로 근데 뭐 룸메이트가 사실 건희 씨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건희 씨랑 살 때 저는 좋았거든요. 건희 씨는 혼자 살기를 고르셨지만.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지금 방금 규리 씨 눈이 굉장히 그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혀요. 전혀예요? 그러면은 뭐 이어서 제 얘기를 해보자면 월세는 뭐 엄청 큰 패죠. 엠빵을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혼이 아니라 돈에 영혼을 팔 것인가? 영혼의 돈을 팔 것인가? 아니요. 돈에 영혼을 팔 것인가? 아, 룸메와 같이 사는 것은 영혼을 파는 일이다. 조금 안 맞는 룸메를 만난다면? 오. 안 맞는 룸메를 만난다면이라 만난다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혼을 팔린다는 게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팔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같이 사는 사람과 생활 패턴이 다르다. 만약에 그러면은 저는 막 뭐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는 막 8시에 자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밤 8시에. 네. 그냥 10시라고 할게요. 너무 네. 극단적이니까. 10시에 자는 사람인데 룸메이트가 새벽 3시에 자는 사람이에요. 아, 처참하네요. 그러면 뭐 불을 끄지도 못하고 켜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룸메가 밤에 막 음악 작업을 한다고 해봐요. 생활 소음 이상의 어떤 소음이 나는. 그게 나면은 저는 잠을 못 자고 그 룸메이트도 제 눈치를 보느라 작업을 못 하는 거죠. 그쵸. 둘 다에게 안 좋긴 하죠. 네. 그러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서로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게 영혼이 팔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 사실 이게 생활 패턴이 다른 거면은 뭔가 한쪽이 맞춰야 되는 문제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양쪽 다 뭔가 맞춰야 되는 문제라서 참 어렵기는 한데 저는 사실 더 제 영혼이 팔리는 쪽이라고 하면 외로움이거든요.
어우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야. 저는 혼자 살면은 안 좋은 게 저는 사실 지금은 본가에 살고 있는데 6인 가족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평소에는 그쵸. 이제 복작복작 하다가 가끔 어쩌다가 저 혼자 남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약간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친구들을 부르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죠. 근데 그런 면에서 룸메이트는 내가 집에 혼자 있어. 근데 내 친구가 맨날 내 옆에 있어 이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친구가 맨날 옆에 있으면 안 싸울 일로도 같이 싸우고 막 그렇게 되지 않나요? 저희 1년 동안 싸웠나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진짜. 근데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건 그래. 이게 왜 이런 걸까? 항상 궁금했어. 항상. 그래서 막 저희도 되게 무서웠잖아요. 막 친한 친구랑 같이 저희래. 저는 무서웠어요. 건희 씨는 그런 거 신경 안 전 쓰시겠지만 안 써요. 싸늘이 건희 씨는 그러시겠지만 약간 막 친한 친구랑 같이 살면 무조건 싸운다. 전 이런 말이 좀 무서웠는데 저희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여하간 지금 저희는 이런 룸메 저런 룸메 첫 코너에서 혼자 살기 대 룸메이트와 같이 살기. 애초에 룸메를 고르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게 낫냐 룸메랑 같이 사는 게 낫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지금 열심히 혼자 살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중이었는데 저희 규리 씨가 아니 나의 영혼은 외로울 때 가장 더 외로울 때 내 영혼이 팔린다. 영혼이 빈약해진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반론을 해보자면 네. 이건 규리 씨가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룸메이트랑 살기를 선택한 이유도 이게 룸메이트랑 같이 살다가 친해지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오히려 같이 살았을 때 함께한 경험이 더 많을수록 더 끈끈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규리 씨 생각해봐요. 이게 룸메이트랑 같이 살았어서 끈끈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같이 살았다가 연이 끊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혼자 살면 그런 선택지조차 고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요거는 또 근데 저는 약간 오히려 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서로의 그런 은밀한 사생활? 네, 막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던가 자연다운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더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룸메이트를 넘어서서 좀 소울메이트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소울메이트를 만들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혼자 살기보다는 룸메이트랑 같이 살기를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말은 제가 집에서 사실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다녔잖아요. 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소울메이트가 됐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쵸. 그런 약간 나체의 건의까지도 나는 용인해줄 수 있다. 용납했다. 용납한 거예요? 절 견딘 거예요? 아니요, 건희 씨가 저를 뭔가 타락시켰어요. 예, 그렇죠. 이거는 또 나중에 우리의 동거 이야기 우동이에서 말을 하겠지만 네, 그렇죠. 또 그런 서사가 쌓이면서 친구가 룸메이트가 되면은 또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래요. 그리고 규리 씨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말은 혼자 살기라고 하지만 전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았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사실 룸메이트만 잘 만난다면 다시 또 누군가랑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아까 규리 씨가 말한 사실 월세가 엠빵이 된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이기도 하고요. 엄청 크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첫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는 아무래도 결론은 저희 코너가 룸메이트는 처음이라인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의 오늘의 선택은 같이 살기, 룸메이트랑 같이 살기 해야죠. 그렇죠. 상당히 싸늘해 보이시네요.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룸메이트와 같이 살면 월세도 절감이 되고 소울메이트까지 같이 얻을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규리 씨 다음 곡의 밑밥을 너무 많이 까시는데요. 건희 씨,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어떤 노래죠? 다음 노래는 지코와 아이유의 소울메이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음의 한복판에서 두 남녀가 사는 작은 섬 내게뿐이 여긴 날씨고 새빨간 열매가 열려서 조금 낯설었던 맞은편 이제 내가 제일 아끼는 건 나오기 싫은 이 부자리 같아 대체 왜 너의
find some peace through you. 이 수도권에 찾아 큰 소파 누워 스푼 하나로 장난치며 먹는 아이스크림 yeah, 손을 포개고 춤을 춰 낮부터 아무런 반주 없이 말풍선이 가득한 둘만의 party 숨 쉴 때마다 향이 날 수 있어 잠에서 깨는 일도 shit 날 수 있어 일어나지 않는 일로 질투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할 때 많지만 it's fine These days 각자의 시계 꺼낸 채 아낌없이 노래할 손에 yeah, 평생 근사한 날만 준대도 우리한테 돌아갈 맘뿐이야 오래 기다렸지 안녕 나의 soulmate 모든 게 너다워졌어 투명한 매듭에 묶여 한시 더 이곳을 못 떠나 사루리라리루루 Love is the true art 표현력이 갈수록 늘어나 넌 날 끌찍고 그림 그리게 만나는 순간 어딘가로 계속 여행 다니는 느낌 Oh, I will stay by your side 오늘 기다렸지 안녕 나의 soulmate 모든 게 너다워졌어 투명한 매듭에 묶여 한시 더 이곳을 못 떠나 사루리라리루루 네, 저희 아이유와 지코의 소울메이트 듣고 왔고요. 이제 두 번째 코너입니다. 바로 내일은 자취왕인데요. 여기 이 코너는 자취할 때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맞아요. 처음 시작이 다. 그래서 이제 자취 꿀팁을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였는데 오늘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자취 꿀팁보다는 애초에 룸메이트를 어떻게 고르냐. 그쵸. 그래서 룸메이트와 살기 전 체크해보면 좋을 룸메이트와 살기 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저희가 5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이제 그 5가지가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침형이냐, 올빼미형이냐. 너무 중요하죠. 이거 꼭 체크해야 돼요, 진짜. 저희가 안 그래도 아까 이런 룸메 저런 룸메 첫 코너에서 잠깐 말을 했잖아요. 생활 습관이 안 맞으면 영혼이 깎여 나간다. 영혼이 깎아져야 키포인트죠. 맞추기도 어렵고 한쪽이. 그렇죠. 건희 씨는 아침형 쪽이에요? 올빼미형 쪽이에요? 저는 아침형이자 올빼미형이에요, 요즘. 아, 왜요? 잠을 잘 안 자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자서 대충 7시, 8시 되면 눈이 깍 하고 떠져요. 오, 이게 나이가 먹으면은 잠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생각보다는 잠 많이 주무시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옛날에는 네. 막 새벽 3시에 자서 오후 2시에 일어났거든요. 아, 그쵸. 그럼 그게 많이 우리의 줄은 삶이었죠. 거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봤어요. 맞아요. 건희 씨가 아까 첫 코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침형 인간이랑 올빼미형 인간이 같이 살면은 이게 한쪽은 또 눈치 보이고 그렇죠. 한쪽은 또 그냥 괴롭고 이렇게 되잖아요. 잠도 못 자니까 잠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가 사실 저는 간헐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좀 죄책감 있는 올빼미형이었거든요. 아우, 심해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살 때 제가 미라클 모닝에 갑자기 꽂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규리 씨가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요. 그냥 갑자기 새벽 5시인가? 그때 막 일어나가지고 러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일어나서 러닝을 달린 다음에 건희 씨한테 아침 차리고 건희 씨 깨우고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했나? 그쵸. 일주일 조금 더 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되게 좋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규리 씨가 어쨌든 아침에 살짝 뿌스럭 하시니까 저도 그걸 듣고 살짝 잠이 살짝 깨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보다
규리 씨보다 늦게 일어나지만 좀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좀 늦잠 부리면 규리 씨가 밥도 해주고 뭐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어깨 포상 올빼미를 즐기셨군요. 네,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공주님이 된 줄 알았어요 그때. 자, 내일은 자취왕 룸메이트와 살기 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 아침형인지 올빼미형인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쪽이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게 안 맞으면 맞춰가기 제일 힘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빼봤고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뭐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집안일 분배. 아,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저희가 첫 코너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분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살기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집안일 분배는 정말 이게 위생관념도 비슷해야 되고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규리 씨는 설거지를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설거지 제가 손에 습진이 심해서 아, 맞아요. 물이 닿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잘은 하는데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맞아야 되고 어려운 문제죠 사실. 그 이런 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막 농담 따먹기로 연애 노름할 때 아, 너는 설거지가 좋아, 요리가 좋아? 아 짜증나. 건이는 설거지하는 게 좋아, 요리하는 게 좋아? 전 요리하는 게 좋아요. 어머, 난 설거지를 잘하는데 막 이런 건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런 건 천생연분이네 이런 것처럼. 그럼 저희 천생님분 맞네요? 저는 먹는 것만 좋은데요? 아 성그시네. 알겠어요. 아, 그만할게요 그냥. 아, 네. 여하간 이게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하는 게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룸메끼리. 달라야 돼요. 막 벌레 잡는 거.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 건희 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벌레가 나오면 그냥 도구가 없잖아요. 그럼 주먹으로 깹니다. 저는 옆에서 엄청 불렀어요. 건희야! 이렇게 부르고 그런 편이었고 제가 비위가 좀 약해요. 화장실 청소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위 약해서. 뭐 저는 근데 비위가 약해도 화장실 청소는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방면에서 안 되냐면 음식물 쓰레기랑 아, 갑자기 비위상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엔 많이 비위가 길러졌는데 그렇게 좀 분담을 하는 분야가 확실히 갈려져 있으면 좋긴 하죠. 저는 만능입니다. 좋다. 네, 저랑 사시는 분은 사실 집안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둘 다 음식물 쓰레기 못 버려 이러면 좀 힘들어지잖아요. 둘 다 벌레 못 잡아. 이런 벌레 나오면은 그 어디 어떤 공간에다가 도와달라고 올려야 돼요. 맞아요. 막 그런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딘데요? 벌레 잡을 사람 와주세요. 막 사례 드립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 그런 걸 해야 되는 문제지. 그래서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집안일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세 번째, 이거는 잘 신경 안 쓰실 수도 있을 문제 같은데 식성이 비슷한지. 이게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이게 사실 생활 패턴이 좀 비슷하고 같이 하는 게 있으면 밥때도 좀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옛날에 같이 살던 친구 한 명이 배달 음식을 정말 매일 시켜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배달 음식을 사실 좋아하지 않고 그 친구의 그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맨날 그렇게 맵고 짜고 달고 맨날 탄수음료 엄청 먹고 이러니까 침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저도 옆에서 이걸 조금씩 주워 먹으니까 입맛이 변하는 거예요. 아, 그쪽으로. 그 자극적인 뭔가 찾기 시작한 거죠. 음. 근데 먹으면서 알아요. 이게 건강에 정말 안 좋구나. 그래서 그 친구랑 나중에는 어영부영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너가 배달 음식을 시키는 만큼 나는 집밥을 먹어야겠다. 아. 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제가 밥을 해요. 그러면은 아침밥은 이제 그 친구 먹이고 한 점심 저녁쯤 되면 그 친구가 배달 음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식성 분담을 했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집안일뿐만 아니라 식성 분담까지. 네. 저는 사실 그 배달 음식 쪽은 생각을 못했던 게 저는 그냥 그 정도였어요. 같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같이 밥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메뉴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는 한식은 굳이였고 막 일식, 양식 너무 좋아 이런 쪽이었는데 저는 또 미친 한식파거든요. 맞아.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진짜 근데 또 그런 거가 메뉴 선택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맞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제 룸메이트와 만나기 전에 체크리스트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식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배달 음식 이슈도 있긴 한 게
배달 음식을 얼마나 자주 시켜 먹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 게 이게 두 번째 체크리스트에서 말했던 집안일 분배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아, 그거 먹고 나면 쓰레기 엄청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제가 사남매인데 한 명이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요. 그러면 그 친구 하나가 모든 분리수거 쓰레기들 다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룸메라고 생각해봐 그 친구가. 저는 같이 못 삽니다. 아니 근데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치워야죠. 그거는 맞긴 해. 그래서 집안일 분배 문제에서도 한 명만 배달 음식을 너무 시키는데 한 명은 또 집밥만 해 먹어. 그러면 또 그것도 있어. 배달 음식 시키는 친구 입장에서는 설거지 이거 어떻게 아, 집밥 한 사람이 제가 합니다. 가끔씩 그 친구가 해줘요 또. 그래서 이런 게 사전에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어떤 거죠? 생활 소음. 이게 또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고 좀 둔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막 발 뒤꿈치로 막 쿵쿵 걷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맞아 요새 소위 발망치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너무 듣기 싫어요. 그것도 너무 듣기 싫고 밥 먹을 때 쩝쩝대는 거. 아 그리고 그 마우스 딸깍이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면은 약간 막 노이로제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같이 작업을 같이 하고 있을 땐 괜찮은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친구 혼자서 같이 쓰는 공간에 나와서 하루 종일 마우스를 딸깍이고 있으면 막 사람이 막 미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맞아 그건 또 있어요. 이게 자기가 차라리 건희 씨처럼 나는 그 생활 소음에 좀 민감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자기가 민감한지 둔감한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둔감한 사람들은 아예 내가 쩝쩝거리면서 먹는지도 잘 모르고 아, 맞아요, 쿵쿵거리면서 맞아요. 걷는지도 잘 몰라. 왜냐면 전 그게 있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웹툰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건희 씨랑 같이 있을 때 웹툰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빨리 읽으니까 손톱이 톡톡 닿는 소리가 난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건희 씨가 저는 처음 알았죠. 그 소리를 자체를 인식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건희 씨가 큐리야 이거 손톱 소리가 너무 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었으면 계속 틱틱거리고 있었겠죠. 진짜 이게 몇 초마다 탁 맞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막 문 크게 닫고 막 쩝쩝거리고 막 발 쿵쿵거리며 걷는 건 저도 예민한데 그런 사소한 분야들이 갈리는 것들이 또 몇 개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한 번 듣고 나니까 좀 신경이 쓰이죠. 오! 좀 신경이 쓰여요. 타자 칠 때나 그럴 때 뭔가 저도 괜히 친구랑 같이 있으면 이제 그 손가락 바닥 쪽으로 약간 핸드폰 넘기게 되고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둔감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맞출 수 있는 거고 이게 너무 둔감하거나 너무 예민해도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저는 막 너무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그리고 저는 약간 그게 돼요.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게 있고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요. 바로 피드백이. 안 그러면은 제가 힘들어요. 저의 영혼이 깎여나가요. 너무 근데 같이 살기 좋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 살기 전 체크리스트 네 번째는 생활 소음이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를 초대해도 되는지 이거를 정말 합의를 잘 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또 저는 사실 규리 씨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는 사람을 처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쵸. 네, 되게 좋아하는데 자취방에서 만날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근데 저는 이거가 이해되는 이유가 보통 자취를 하게 되면 약간 아지트처럼 변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향형 친구일 경우에. 그쵸. 그래서 그냥 이런 거죠. 뭐.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아니, 우리 집에서 먹어. 우리 집에서 게임해. 막 이런 게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또 뭐 셋이 놀까 넷이 놀까 이러면 저는 흔쾌히 좋지 데려오라 그래. 그냥 와서 같이 놀자 그래 하면 좋은데 뭔가 이게 이슈가 이런 거지. 룸메이트가 집에 없어. 근데 나 없을 때 친구를 데려오는 게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이것 좀 합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저는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다짜고짜 누가 제가 이제 집에 없어. 그러면 근데 막 제가 그러는 거죠. 야, 규리야, 나 몇 시에 친구 잠깐 여기 온다는데 우리가 쉴 데가 없어서 잠깐 우리 집 와서 쉬어도 돼? 그러면 저는 일단 쉴 데가 없다잖아. 그럼 저는 일단 알았어 이렇게 하지만 괜히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약간 옷을 뱀 허물처럼 벗은 걸 잘 개놨나? 나 지금 너무 사적인 내밀한 것들을 너무 많이 꺼내놨나? 이런 생각 잠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사는 집이니까. 근데 이런 거에
둘 다 생각이 별로 굳이 뭐 신경 안 써 이런 쪽이면 괜찮은데 한쪽은 막 엄청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그 친구를 왜 데려와 이런 쪽이면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죠. 그쵸. 건희 씨는 어떤 편이었어요? 저는 사실 규리 씨한테 사과를 드려야 돼요. 아, 왜냐하면은 네. 같이 살 때 제가 이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이제 규리 씨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약속 장소에서 이제 미리 나가 뭐 예를 들어 그 친구랑 저랑 미리 만난 거예요. 근데 뭐 옆 동네에서 다른 친구를 또 보기로 했어요. 네.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거기 또 가서 앉아있기 싫으니까 미리 가서 이제 그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이제 에어컨 좀 틀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좀 몇 번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었지.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불시에 마치 들이닥쳤다가 네, 근데 저랑 건희 씨 친구를 봐가지고 멋쩍게 예, 제가 룸메이트입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맞구나 해서 그 뒤로는 항상 얘기를 했죠. 좋죠. 근데 또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내일은 자취왕 두 번째 코너에서 룸메이트와 살기 전 체크리스트 5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5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룸메이트가 아침형인지 올빼명인지, 두 번째는 집안일 분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식성이 비슷한지, 네 번째는 생활 소음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 그리고 5번째는 친구를 초대해도 되는지. 네, 이렇게 룸메이트를 구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 5가지 정도는 체크를 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체크리스트에서 대해 얘기했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체크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룸메이트가 룸메이트인대로 그냥 그 성격인대로 저랑 잘 맞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쵸. 역시 자기 그대로 살 때 가장 잘 맞는 게 진짜 편안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규리 씨랑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어도 이렇게 잘 지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는 뭐 그냥 얼레벌레 뭐 체크리스트 이런 거 체크할 겨를도 없었죠. 근데도 그쵸. 괜찮았죠. 왜냐면 징그러워. 그만하세요. 저희 둘 다 뭐 아침형 올빼미형 올빼미형. 집안일 분배는 잘 됐고 식성이야 배달 음식 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죠. 그다음에 생활소음 둘 다 민감한 편. 그렇죠. 친구 초대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라 할게요. 저는 가능. 그러면 역시 그냥 자기 쪼대로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게 맞다. 인복이 따라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곡은 브루노 마즈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오시겠습니다. Oh, her eyes make the stars look like they're not shining. Her hair falls perfectly without her trying.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Yeah, I know, when I compliment her, she won't believe me. And it's so sad to think that she don't see what I see. But every time she asks me, do I look okay? I say,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And when you smile, the whole world stops and stares for a while. 'Cause girl,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Yeah. Her lips, I could kiss them all day if she'd let me. Her laugh, she hates but I think it's so sexy.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Oh, you know I never ask you to change. If perfect's what you're searching for, then just stay the same. So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You know I'll say
And when you smile, the whole world stops and stares for a while. 'Cause girl,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Yeah. 저희 지금까지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와우. 듣고 왔고요. 저희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코너입니다. 네, 마지막 코너죠. 우리의 동거 이야기 우동이. 오늘은 첫 방송이니만큼 저희가 어쩌다 함께 살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규리 씨 목소리가 갑자기 굉장히 서정적이게 변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련하네요. 그때 때는 바야흐로 2018년도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망나니 같은 대학 생활을 보내고 계절학기를 들어야 되는 처지에 형벌을 받게 됐죠. 근데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왕복 3시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1시간 15분 강의를 들으러 1시간 반을 가? 이건 너무 가혹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계절학기는 월화수목금 5번을 아침 9시에 갔어야 됐던 거예요. 정확히 맞아요. 출근길 지옥철이랑 똑같이 겹치죠. 갑자기 아득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건희 씨가 아마 룸메이트를 찾고 있었나 아니면 기숙사가 떨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저는 사실 기억나는 바가 없고요. 네. 저도 계절 학기를 들어야 됐던 것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건희 씨가 기숙사를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건희 씨도 갑자기 낙동강 건희알이 됐고 그래서 되게 귀엽게 하시네요. 그래서 되게 노린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침 약간 그랬던 찰나에 그때 한참 쉐어하우스가 좀 유행이었어요. 아, 맞아요, 드라마 맞아요. 청춘시대 뭐 이런 거에서 쉐어하우스 나오고 이래가지고 학교 근처에 쉐어하우스가 나온 거예요. 2인실이. 그래서 또 진짜 집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맞아. 진짜 그냥 보기만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냅다 계약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정말 바보 같은 게 그때가 진짜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냥 진짜 살갗이 막 타들어가고 맞아. 막 진짜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 그런 날씨였는데 그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기억나. 맞아. 4층이었어. 맞아요. 근데 4층인데 계단도 그냥 계단이 아니라 진짜 높은 계단. 그 옛날 집이라서 그 계단 자체가 가파른 거 아세요? 알죠. 그 밟는 곳은 좁고 이 계단 높이는 길어가지고 나 이거 왜 까먹고 있었지? 네. 런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맨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아마 한 달인가 2달만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계절학기 끝날 때까지만. 되게 거기가 그래서 그 월 단위로 약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한 2, 3개월 같이 살지 않을까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반년은 확실히 넘었고 맞아. 1년을 살짝 못 채웠어요. 맞아. 반년 안 되고 반년 넘고 1년 살짝 못 채운 그 정도 기간까지 진짜 얼레벌레 같이 살았죠. 같이 살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웃긴 게 애초에 처음 같이 살게 된 계기는 계절학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계절학기 때문에 같이 살게 됐는데 네. 그럼 계절학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들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규리 씨가요. 무슨 짓을 했냐면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졌어요. 그래서 저희의 알콩달콩한 자취방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10분이 걸렸는데 맨날 눈이 9시 반, 10시 이때 떠져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럴 바에 그냥 철회를 하자. 그래서 실제로 철회를 했어요. 네, 참 알 수 없어요. 그쵸? 사람 애석하게도. 인생이란. 건희 씨는 그때 계절학기 다 들으셨나요? 네, 다 들었어요. 오, 야무지시네요. 그럼요. 전 규리 씨랑 그때 좀 다르게 살았달까? 뭐 그런 거죠. 이게 애초에 아싸리 1시간 반이 아니라 막 3시간씩 걸렸으면은 집에서 지원을 해주셨을 텐데 묘하게 1시간 반이 걸리니까 저희가 집에서 네가 월세 내고 알아서 살면은 나가 살아라 이런 식이셨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계절학기 때문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별안간 자취를 위한 월세를 벌려고 그 신촌의 영화관에서 알바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가 또 엄청 유명한 영화관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정말 네, 맞아요. 대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별안간 저는
이 영화관 알바 로망을 채우기 위해 신촌 여행을 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건희 그렇죠. 씨와 같이 살면서. 그래서 이 친구는 계절학기를 들으러 와서 들으라는 계절학기는 안 듣고 월세 벌려고 잡았던 알바를 응. 열심히 했더라. 그래서 제가 규리 씨한테 계절학기를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아침마다 깨웠어요. 심지어. 아, 왜냐면 알람이 울려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람에 첫음이 울리면 그냥 귀신같이 눈을 이렇게 번쩍하고 뜨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이거 사실 그거지. 그 앞에 두 번째 코너에서 말했던 생활소음 금연에서 알람 소리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건희 씨가 그런 면에서 저는 알람을 엄청 많이 맞춰놓는 스타일이고 건희 씨는 알람을 하나만 들어도 바로 깨는 스타일이라 저희 같이 살 때 건희 씨가 그 계절학기 저 들으라고 열심히 깨워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왜냐면 규리 씨 알람을 규리 씨가 맞춰왔는데 알람이 울리든 말든 뭐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저는 잘 때 소리가 안 들려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서 꺼요. 끝 다음에 이제 규리 씨한테 일어나 너 계절학기 가야지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입으로는 알겠대요. 그냥 누워서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알겠어도 아니라 그냥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가 또 한 2분 있다가 또 깨워요. 계절학기 가야지. 근데 그럼 또 하고 뒤돌아 누워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 번만 더 깨우자. 왜냐면 중요하잖아요. 엄마였네요 엄마. 네, 한 번 더 깨워요. 그러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너 진짜 어떡할 거야 계절학기 이러면은 그냥 철을 시켜. 그냥 이래요. 그냥 철야 이래요. 다음 학기 들어오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를 한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냥 철에 진행시켜 했던 네.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때 그렇게 안 일어나 놓고 계절 학기보다 더 일찍 있던 아침 수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맞아. 그 계절 학기가 끝나고 나서 맞죠? 맞아요. 나서 저희 학교에서 약간 수영 교습 같은 게 있었어요. 아침 수영 교습. 근데 그게 무슨 아침 7시까지 수영장을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6시에는 일어났어야 됐었어요. 네, 왜냐면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안 깨워도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규리 씨는 계절학기의 문제보다는 그냥 정말 공부를 하기 싫었던 게 아닐까. 필수 교양이 잘못했던 거죠. 교양 필수가. 그렇죠. 우리의 동거 이야기 세 번째 코너 우동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첫 방송이니만큼 어떻게 살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왜 하필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같이 살게 됐는가. 사실 저희가 이제서야 말하기도 웃기지만 대학 동기거든요. 맞아요. 이 얘기를 빼먹었네. 네. 저희가 서대문구 소재 대학에 같은 과 동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구에 살게 된 거죠. 네, 이제 같은 학교에 계절학기를 들어야 되니까. 저희 과에 100명이 좀 넘었을 거예요. 대형과여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제가 건희 씨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첫날에 본 거죠. 근데 굉장히 머리색이 엄청 약간 은색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머리색이 많이 밝았어요. 은발이었어요. 은발. 그래서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너는 엄청 머리가 그러니까 그때 또 그런 거 있었지. 존댓말에 썼어야 됐지. 그래서 머리색이 되게 예쁘시네요.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을 계속 걸었어요. 근데 건희 씨가 네. 제가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상냥하게 말을 붙여줬으면 거기 응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도도하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도도하게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내 친구로 만들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보통 누가 말을 하는데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네.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속으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얘 뭐야? 얘 이범절 어디서 배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규희 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제가 이제 그 MBTI 식으로 말을 하면 저는 E가 큰 쪽이거든요. 외향형. 근데 도리어 저는 어떻냐면 저는 말을 제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I인 친구들이 좋단 말이에요. 말 없고 이제 다 들어주고. 그래서 좀 말이 없고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이게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 솔직히 더 끌려요. 가슴을 뛰게 만드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도했던 은발의 건희 씨가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핸드폰만 하던 건희 씨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 김규리의 보석 한번 넣어볼까? 라는 생각에 침이 좀 나왔던 거죠. 근데 진짜 저는 그때 약간 낯도 많이 가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규리 씨가 무슨 질문을 하면은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너는 입시할 때 무슨 학원 다녔어? 맞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난 어디 다녔어? 너는 어디 다녔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질문에 뭐 문장의 마무리 처음 마무리도 없이 그냥 어디? 이랬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나 서대문과학원. 맞아. 그냥 나도 안 했어요. 그냥 서대문과학원. 오히려 재밌었어요. 그런 점이 좀 흥미로웠죠. 그래서 저를 앉혀두고 규리 씨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는 정신 차려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갤러리를 보니까 둘이서 찍은 사진이 꽤 많았어요. 그 왠 줄 알아요? 왜요? 술 취해서 맞아.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제 그랬죠. 네, 다들 안 친한데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맞아요. 동기들이랑 막 같이 사진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 과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반끼리 나눠가지고 좀 각자 좀 뭉치게 하려는 문화가 있었어요. 뭐 A반, B반, C반, D반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희가 둘 다 C반이었는데 저는 대학교 로망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북적북적 다 같이 놀아야지 하는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건이는 시간 되는지 물어봐 하고 저한테 이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날조와 선동인 게 저 정말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규리 씨 말고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총대를 메고 그래 내가 건이한테 물어볼게. 건이야 오늘 한강 갈 거야 말 거야. 동기들이랑 같이 한강 갈 건데 같이 갈 거야 말 거야 라고 하면은 건이 씨는 어떻게 했었죠? 저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미안 선약 있어. 그때 선약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진입장벽을 뚫었냐. 건희 씨가 이렇게 선약이 있다고 말하면 저는 항상 그렇구나. 그럼 내일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내일도 있어. 그럼 언제 돼? 아니에요. 규리 씨 안 그랬어요. 그럼요. 내일은 하면은 내일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레는? 모레는 어쩌고 저쩌고. 그럼 토요일에는? 일요일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그날은 비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냥 진짜 거의 그 질문 살인마처럼 물음표 살인마예요? 물음표 살인마처럼 저를 계속 그냥 구석에 몰아가지고 제가 되는 날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직도 규리 씨한테 의문인 건 그런 사회성 떨어지는 친구도 없는 애를 왜 그렇게까지 만나려고 했는지. 저는 늘 말하는 게 건희 씨의 미모만 사그라들면 건희 씨를 버리겠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지금. 너무 말을 못 잊고 계시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진짜. 네,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 그룹으로 같이 잘 뭉쳐져 있다가 이제는 나 따로 살 건데 그럼 같이 살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상한 게 항상 강제 배정당한 뭐 룸메이트가 아니라면 제가 기숙사에도 잠깐 살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같이 살게 된 사람들이 같이 살기 직전까지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를 애매하게 아는 그런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같이 살아서 그러니까 떼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점도 참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 말했던 룸메이트가 생기면 소울메이트가 곧 생기는 첫 발걸음이다라는 생각과 일치하는데요. 예.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이제 룸메이트 경험이 건희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저는 제가 규리 씨의 처음이 되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저한테는 약간 여행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행도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한 친구랑 갈 때보다 뭔가 어버버 이러면서 별로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 사이는 아니었는데 여행에 같이 가게 됐다가 갑자기 이제 인생의 친구가 된 케이스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여행을 룸메이트와 함께 떠나는 게 아니었나. 왜 저래 진짜. 진짜 이상해. 네, 그런 면에서 룸메이트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뭐 규리 씨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그런 거겠죠. 저는 항상 약간 스탠스가 이래서 네. 그냥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겠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쵸. 항상 제가 이제 벅차 올라서 따끈한 얘기를 좀 할라 치면은
이제 네. 객관적인 싸늘이 건희 씨가 찬물을 이제 한 번씩.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 패치가 잘 됐어요. 왜 이제 뜨거운 물에 있다가 찬물에 가야 또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했으면 저것도 해야죠. 그럼요. 하나만 계속하면 사람이 금방 지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규리 씨랑 저랑 살기 전부터 어떻게 안면을 텄는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회 부적응자인 저를 규리 씨가 이제 끊임없는 이제 교화를 통해서 제가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선동과 날조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도 닿을 수 없었던 쿼터백이었던 건희 씨를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제가 이제 끌어들였다 이런 느낌이었죠. 네, 마지막 코너 우리의 동거 이야기 우동이 처음이니만큼 이렇게 저희에 대한 사연을 좀 풀어봤는데요. 오늘 룸메이트는 처음이라 룸메라 첫 방송이었죠. 첫 코너 이런 룸메 저런 룸메에서 혼자 살기 대 룸메이트와 같이 살기. 두 번째 코너 내일은 자취왕에서는 룸메이트와 살기 전 체크리스트. 마지막 우리의 동거 이야기 우동이에서는 저희가 함께 살게 된 사연에 대한 얘기 풀어봤는데요. 앞으로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통해서 다양한 룸메이트 이야기와 자취 꿀팁 그리고 재밌고 공감되는 사연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룸메이트는 처음이라 룸메라의 지금까지 진행자의 언제나 현실적인 싸늘이 안건희와 진행을 맡은 늘 긍정적인 따끈이 김규리였습니다. 근데 규리씨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규리씨 그때 대체 왜 계절학기 철회하셨어요? 그러게 왜 그랬어? 장기화의 얼굴들의 그러게 왜 그랬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러게 왜 그랬어? 왜 애초에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이 시간에 찾아올 거면서 하필은 또 왜 맞았어? 너 지금 무슨 드라마 찍어? 그렇게 걸친 것도 없이 얇게 입고서 왜 그러셨어? 들어와. 얼른 들어와. 씻어. 보일러 켜놨어. 나 내일 일 있어. 어제도 잘 못 잤어. 나 잘게. 씻어. 거실 불은 네가 꺼. 맨날 왜 그래? 맨날 왜 그래? 뭐가 맨날 이렇게 힘들어? 너랑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어? 그게 왜 그랬어? 왜 애초에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질 못할 거면서 나한테 왜 울어? 나는 뭐 괜찮아서 이래? 그렇게 모진 말도 잘만 했었으면서 왜 그러셨어? 일로 와. 얼른 일로 와. 이렇게 안고 있으면 미친 듯이 좋은데 맨날 왜 그래? 맨날 왜 그래? 뭐가 맨날 이렇게 힘들어? 너랑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어?
따라따라따 따따